자,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조금만 이따 할게요. 요거가 지금 켜져 있는지 좀 보고. 네. 자, 보면은, 자, 유튜브도 켜고. 자, 22시에 이제 공개 방송 시작하는데요. 22시에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59분입니다. 22시 59분. 오늘이, 바로, 날짜가 일요일. 1월 31일 날짜. 1월 31일 날짜죠. 잠깐만요. 1월 31일 날짜. 좀 키고, 예. 오늘이 1월 31일. 1월 31일. 자, 메모장에 좀 써놓을게요. 자, 1월 31일, 예, 오후 22시 곧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송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시가 이제 됐는데요. 아, 요거 세팅 안 했구나. 요거를 하나만 세팅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것만 세팅 좀 하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들 오셨어요? 잘 들리십니까? 자, 잠깐만요. 아, 이거 안 했나? 됐죠? 되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예, 잘 들리시는 분 일자. 자, 잘 들리시는 분은 일자. 예, 잘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자,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시면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자, 또 누구 오셨죠? 스윗 한걸님. 예, 잘 들리시면 일자 한번 눌러주세요. 스윗 한걸님. 자, 이제 로그인을 안 하신 분들은, 채팅이 안 되실 겁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좀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강남 큰손에 이제 유튜브에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자, 시작을 할게요. 아마 이제 전에 제가 마이크가 유튜브에 오신 분들은, 마이크가 좀 문제가 없는데, 예, 마이크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제 유튜브 또 개인 여러 가지 각종 자료들을 이제 앞으로 올려드릴 예정이 있으니까요. 예, 지금 막 시작해갖고 아직 숫자가 많진 않지만 많은 정보도 올릴 거고, 그 마이크가 문제가 없었는데 마이크 잭의 접촉 불량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올린 자료들이 막 울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문제없이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도 뭐 종목을 짧게 유튜브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좀 길게 이렇게 전체 흐름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끊어지면 제가 이걸 뭐 편집도 해야 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싹 한번 하고 나중에 또 여러가지 정보들을 좀 짤막하게 좀 자료들을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먼저 종합주가지수를 많이들 지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부터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남큰손이 자, 오늘 자료에도 올려드렸지만 투자 전략에 제가 바로 27일 날짜죠. 28일 새벽이니까 27일 날 장 끝나고 올려드린 건데 본격적으로 조정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조정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조정이 더 들어갈 텐데 조금 더 올라가는 그 구분용선에서 좀 더 올라가는 것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꺾일 거기 때문에. 근데 바로 27일부터는 이제는 대형주 쪽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조정이 완벽하게 확인이 됐다. 근데 뭐 제가 투자 전략을 때에 맞춰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 그 전에 전략을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전략을 올리지 못하고 제가 이미 뭐 유료 무료 여기 보시게 되면 28일 날짜 코스닥 지수에 대한 하락을 예고를 했고 거기 따라서 코스닥에 대한 중기 하락 신호가 나왔다. 그래서 하락 신호 딱 나고 떨어졌죠. 이미 28일 날짜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하락을 이미 예고를 했어요. 27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을 코스피를 예고를 했고 코스피 그리고 27일 날 바로 이제 이러한 투자 26일 날이군요. 26일 날은 코스피. 그러니까 27일 날 제가 이제 게시판에 이제 투자 전략을 쓰긴 썼는데 그 전에 원래 26일 날짜에 투자 전략을 써야 되겠죠. 변곡점에 쓰는 게 아니라서 중간중간 시간이 될 때 쓰다 보니까 26일 날짜에 지수에 대한 이미 하락을 예고를 하면서 인버스에 대한 매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락 화살표가 정확하게 찍히면서 야 이제 코스닥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진다 했고 거기다가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28일부터 코스닥 떨어진다.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완벽한 변곡점에 적중을 했고 27일 날짜에는 이제 투자 전략에다가 글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26, 27, 28 이미 지수에 대한 하락을 여러 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투자 전략 내지 혹은 문자 내용에다 투자 전략 내지 지수에 대한 여기 변곡점 적중 있죠. 지수에 대한 변곡점에 대해서만 따로 모아서 제가 이제 증거를 올려드리는데 방금 본 내용의 증거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미 제가 워낙 잘 적중을 시켜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건 연도까지 써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근데 어차피 이제 거의 실시간 올리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진 않죠. 근데 이거는 3월 11일 날 날짜는 1월 17일 날 올린 거니까 미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 거니까 3월이면은 작년도가 되겠죠. 2020년도에 3월 11일 날 이 당시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예요. 3월 11일 날이 코스닥 코스피가 안녕하세요. 오셨네. 이제 많이 오시네요. 코스닥 코스피가 3월 달에 대폭락이 나왔던 그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지수에 대한 폭락을 예고하면서 그냥 조정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척추가 부러졌다. 예, 척추가 부러졌다. 이렇게 척추가 부러질 정도의 하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조정이 아닌 금융위기, 뭐 IMF, 9.11 테러, 응? 이거를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또 안 했구나. 잠깐만요. 이거를 캡처를 안 했구나. 스마트 캡처.
이것까지. 잠깐만요. 아, 이거 어쩐지 화면에 안 나왔겠네, 회원님들. 유튜브 보신 분들은 잘 모르셨겠네. 예. 유튜브에 보셨던 분들은 지금 뭐 하나 했겠네. 뭐 하나. 아니, 됐어, 이제. 내가 캡처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안 했었네.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를 거야, 아마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제 그 MTMW에 오시게 되면, MTMW 오는 과정까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MTMW에 오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이제, 네이버 창에 이제 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네이버 창에 오시게 되면은, MTMW 영어로 네 글자 치시면 돼요. 네 글자 쓰면 MTMW 증권방송이 써있죠? 네, 누르세요. 누르시면 요 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강남권선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제 요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에 대해서 쭉 있죠? 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누군지는 알면 좋겠죠? 그래야 이제 방송도 좀 뭔가, 공감이 가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제하기 버튼 누르면 제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제 페이지 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자, 요렇게 나와요. 제 페이지 나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무료 방송 보기를 누르시고, 무료 카톡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무료 카톡 신청하기 누르면 무료 카톡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료 방송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가능합니다. 무료 방송 깜빡깜빡 그리고 있는데 지금 되는 거죠? 잠깐만요.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입장하시면 되고, 그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제 이런 어떤 그 카페가, 여기서 보면 카페 가기 있죠? 카페 가기. 카페 가기를 딱 누르게 되면, 제 카페가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문자 내용이 있고, 첫 번째 문자 내용, 어제 이제 매매했던 거, 뭐 설명 좀 드릴 건데, 매매하는 기술, 여러 가지 각종 매매 기법들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시간 되면 시간의 단위가까지 설명할게요,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린 거죠. 시간의 단위가 아마 다른 분들 아마 여기서밖에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혹시 MTMW 유튜브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번 좀 해봤는데 한번 그것도 해보고 제 개인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 유튜브 하고 있고 MTMW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MW가 아마 지금 주말에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 유튜브 같이 열었는데 많이 오셨네 지금.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이제 금요일날 공개방송 때 같이 매매했던 종목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는지 아마 그런 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급등을 했다는데 저 급등을 어떻게 하면 급등을 잡을 수 있을까? 그거 내가 알려드릴게요. 요령, 노하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보면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 거 말고도 미래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시간의 단일간을 통해서 내일 움직임하는 거, 혹은 어떠한 뉴스거리를 통해서 내일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종목들에 대한 관련주를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오신 분들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잠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오셔야지만이 강남권선에 대한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클릭 누르게 되면 1월 26일 날짜에 이미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무지막지 오셨네. 오늘 지금 이 시간 되니까 또 많이 오시네요. 자, 1월 26일 날짜에 보시게 되면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여러 번 일부 선취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조만간 꺾일 거라고 말씀드리며 구능선에 왔으니 곧 이제 내리막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도 놔두시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월 26일 날
변곡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서 이게 신호가 26일날 나온 거예요. 이렇게 26일날. 그래서 26 여기 시스템으로 나오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1월 26일날째 신호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시스템에 나오죠. 아 이게 또 안되는구나.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나온구나. 아 이걸 내가 지금 오늘 처음 그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겠구나. 그러네. 자 그래서 이것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구나. 1월 26일 날짜에 이렇게 신호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보여드렸죠. 26일 날 신호가 나왔다. 인버스하면 좋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신호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신호가 나옵니다. 이것도 좀 방법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좀 불편하네.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락은 이미 1월 26일부터 하락을 이미 예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8날은 코스닥 지수가 하락 신호 나온 거예요. 여기 다 증거 있잖아요. 이거 다 카톡으로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카톡으로. 자, 보시게 되면 1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1월 28일 날짜에 하락신호 나온 거예요. 이 원리를 잠시 후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뭐 알아야 뭐 설명하겠죠? 그렇게 이제 코스닥 지수도 하락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코스닥 지수가 주봉이 그때 주봉이 나왔어요. 주봉이 일봉하고 주봉 같이. 그러면 일봉과 주봉이 이거 안 했구나. 내려 보이는구나. 일봉과 주봉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의 우리가 이제 미친 꿈의 차트의 시스템에 대한 원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처럼 매수 포인트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락도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신호가 나올 정도면 그날부터는 하락이 거의 확정이에요. 확정. 연속적 확정. 그래서 28날짜 이미 하락 화수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갖고 내가 이제 코스닥이 중기로 하락으로 꺾인 것 같다. 이제 알고 계시라. 그래서 대형주 자제하고 이격도 큰 거 자제하고 올라가는 거 자제하고 이미 뭐 조정을 다 예고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먹은 거 팔아 먹고 근데 RFSM이 코레프티만 매도했잖아요. 네. 좀 더 그러니까 현금도 필요하고 매도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니 다 떨어진 거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때 먹고 나왔거든요. 내가 먹고 나온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먹고 나왔더니만 뭐 당장은 막 급락하지 않아도 곧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27일 날짜에 다시 한번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이런 투자자를 써드렸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이미 예고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투자 전략 여기 있죠? 전략 아니면은 변곡점 적중만 따로 제가 모아놨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은 변곡점 적중과 투자 전략을 읽으시면은 여기에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정보들을 무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포착이 됐느냐. 방금 코스닥은 일봉과 주봉의 변곡점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날은 뭐 볼장 답은 거죠. 그래서 하락의 강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중복돼서 나오게 되면은 더 강한 상승 신호가 나오게 되면 강한 상승, 하락이면은 강한 하락이 나오는 이제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봉 차트상 이미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또 안 되는구나. 헷갈려. 적응이 안 돼갖고. 보이시죠? 중간중간 이거 방법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좀 불편한데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심리와 단기와 중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과열권에 들어가면서 세 가지가 과열권에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안 올라가네? 안 떨어지네? 아니, 떨어졌죠. 결국 떨어지잖아, 이렇게. 내가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 당시에. 조금 더 올라가지만, 여기에서 세 가지의 과열권은 결국은 떨어져요, 결국은. 조금 더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조금.
여기서 이제 여기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지만 결국은 내려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결국이 내려가는데 코스피는 언제냐? 요때가 이제 하락 신호가 나왔는데 일단은 전고점을 돌파를 실패하고 우하향으로 쌍봉 형태의 하락 신호가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이때도 위험했죠. 하락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고점 돌파 실패하고. 근데 도로 대반등이 나타나서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이제 돌파를 못했으니 이때부터는 좀 조심스럽고, 더군다나 이미 중간에 양봉이 끼어 있는데 이게 가줘야 되는데 양봉을 끼고 못 가는 거하고 안 끼고 못 가는 거 또 달라요. 없었을 당시에 이 음봉하고는 근데 양봉이 나오고 음봉 나오고 또 달라요. 양봉이 중간에 끼어 있다면 어느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봉이 형성이 됐는데 그걸 넘어서고 하락장형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이때보다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하락이 더 확정적으로 더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의 하락 신호가 더욱더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은 패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락 신호가 나왔다, 현금 늘린 거 좋고, 하지만 이제 바닥 탈출 초기의 종목들은 괜찮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조정에 대한 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조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3월달 같은 하락의 조정이라는 성격보다는 반락의 성격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조정을 받고 나면 우상향 기조 안에서, 그러니까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붕괴고 이거는 반락이고, 붕괴와 반락은 다른 거고, 그리고 반락하는 과정인데 반락 후에 지지가 깨질 수도 있겠죠. 안 깬다고 보장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아셔야 되는 건 경기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하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정상화되면서 이번 연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자체도 약 3%대인가? 작년도 마이너스였잖아요. 기본적으로 폭락장이 오는 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좋고, 근데 좋은 게 미리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추 과정이 나오는 거고, 미리 반영이 된 건, 경제가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증시가. 미리 간 거, 미리. 금융시장이 먼저 땡겨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물자산이 이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리 반영했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거네요? 못 간다기보다는 괴리가 너무 커서 괴리를 축소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2억 추석 과정에 숨고르는 조정이라는 거죠. 경제가 정상화되고, 또한 이번 연도 지금 재난지원금까지도 준다고 하는데, 재난지원금을 주고 현재 1월달 조 바이든의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부양전 쓰는 마당에 무슨 하락장이 옵니까? 하락장이 왜 와요? 하락장은 아니고, 금리가 향후에 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차피 금리 인상이 하게 되면 내수가 아직 전혀 살아나지 않은 상태라서 금리 인상을 못해요, 지금은. 금리 인상은 이번 연도 어느 정도는 좀 최소한 이번 연도 하반기 정도는 돼야 그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거지, 여름철 되면서 여행객 수가 좀 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수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시기상조한 건 당연한 거고, 2억 축소 과정에 금융시장과 실물자산의 괴리에 대한 축소 과정이라서 정상적인 조정의 과정이지, 이걸 폭락의 전조다. 아니, 한번 이때도 그랬대요. 똑같아. 이때도 그 말 하는 거 봐, 이때도. 폭락이라. 제가 20년을 이제 주식을 했고, 방송을 15년인데, 주식을 한 두 바퀴 돌아봐야 돼요. 그걸 모르면,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는데,
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제가 그 당시 저도 이제 부동산을 잘 몰랐던 시기라서 금리 인상되면 당연히 부동산 떨어지겠지? 올라갔어요. 그때 박근혜 시기인가? 나도 부동산 떨어질 줄 알고 나도 부동산 그때 막 팔았는데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해가지고 큰일 나겠는데? 금리 인상하면서 부동산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그 때에 따라 달라요. 금리 인상한다 무조건 부동산 떨어진 거 아니고 또. 그 시기에 따라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고 때에 따라 다른 거라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는 거라 폭락장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경기의 회복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조정은 회복에 따른 이격초소 과정이에요. 그동안에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회복에 따라서 숨구르는 조정, 향후에 점진적 올라가기 위해 유동성 랠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마무리권에 들어간 거예요. 유동성 랠리는. 대신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장이란 거죠. 이 시장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단순하게 그냥 증시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런 것만 가시는데, 주식에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좀 꺾이는 마당에 실적 장세가 들어, 실적 장세. 실적 장세지 하락장이 아니에요. 실적 좋은 것들에 대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져요. 지금도, 앞으로도. 내년도 금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실적 장세는 이어지는 건데, 그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제 충격파를 주냐, 안 주냐. 금융위기처럼. 근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97년도에 IMF,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2020년도에는 거의 약 10년 단위, 좀 약간 벗어나지만 약 10년 단위로 큰 위기가 있죠. 코로나? 맞잖아요. 그 다음에 2030년 돼야겠죠? 자, 이 주기로 본다면 당장 문제가 현실화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정도의 갭이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개미들의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한 번은 어떤 터른 과정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다 기다 이런 건 없어요, 답은.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격적인 대사락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말은 그런 방송 듣다가 다 까먹지 마시고 두 바퀴 돌아봐야 돼요. 지금은 대세락이 아니고 이격추석 과정의 과정. 그래서 돈 버는 장세인데, 아니 이거 떨어졌다고 한 주 떨어졌다고 이게 대박 폭락, 야 이만큼밖에 안 떨어졌나? 이거 떨어졌다고 대단한 거야? 이때 막 떨어지니까 우왕좌왕했죠? 아닙니다. 다시 할 거면 다시 갔잖아요. 조 바이든 경기 부양 정책 이제 나오는 마당에 무슨 하락장이 왜 이렇게 내려오라 다시 올라갈 텐데, 이 조정은 기회예요. 다만 워낙 과열권에서 떨어지니까 축소하는 과정에 충격파가 초반이 내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강남 큰손의 이런 어떤 투자 전략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강남 큰손의 투자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종합 주가지수에 대한 여기 변곡점 적중 눌러보시게 되면, 저는 코로나도 피하고, 코로나 피하고 19일날 바닥 잡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번에 또 다시 하락에 대한 변곡점을 또 찍어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곧 조정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RF쌤이 왜 그때 파랗게 했어요? 지수 조정 들어가니까 현금 늘려야 돼요. 그때 기억나시죠? RF쌤이 매도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콜FT 매도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지수 곧 조정 들어간다고. 좀 챙기기 좋을 거라고. 자, 그런데 급락하는 날에도 바로 이러한 CS 같은 하이론 이것도 올라갔지만, CS 같은 종목이 장중 거의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상한가를. 이날이 이제 금요일 날인데 폭락이 나왔단 말이죠. 지수가. 자, 지수가 방금 설명 몇 가지 드렸지만, 지수에 대한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종목인 CS 같은 종목 가지고 거의 장중 상한가의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을 아침에, 그것도 이렇게 아침에 9시 48분에
오늘은 CS가 잡혔다. 오늘은 이거 밀고 나간다. 막 밀고 나가갖고 결국 급등했잖아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잡아요, 우리가. 자,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지수는 일단 당분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조정이 끝난 건 아니지만, 막연한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지, 무식하게 우기는 게 아니고 20년의 노하우의 과거에 20년 동안의 주기를 한 번씩 내가 돌아봤기 때문에 흐름을 아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조정은 나오겠지만 경기 부양 초기 하락장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이격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제 비밀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에 대한 위치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장이 열릴 거라고 예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에 대한 장이 향후 엄청난 급등장이 연출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 차트란 뭐냐면 미친 꿈의 차트는 자, 무한천이 딱 뭐 한 번씩 오시면 일장 들어서 많이 오셨는데 할렐루야님, 강권님, 아이스님, 집단지정님, 을에이님, 오레이님, 예, 미소야님, 드레이크님, 오신 분들 한번 일장 번씩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죠? 계좌야 프로님, 많이 오셨어요. 왕고의 대방님, 드래곤킹님, 예, 스윗한 걸님, 아사랑님,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다이님, 오셨죠? 그래서 많이 이제 오셔갖고, 꾸준하게만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방금 제가 몇 가지 증거물들을 보여드렸지만, 종합주가에서 변곡점을 이번에 저랑 꾸준하게만 공부했으면 맞췄다고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찍어 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수를. 여기 지수. 이번에 하락을 찍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고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곧 조정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1월달 자체가 매도하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1월달 자체가. 1월달 자체가 왜 매도하는 달이냐.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비밀 차트라는 건 뭐냐면 답안지예요. 제가 만든 답안지. 미친 꿈의 차트는 자동 종목 검색 시스템이고 근데 거기 나온 종목 가지고 답안지에 대입시키면 정답은 나와요. 근데 그 정답이 내일 가는 정답이 아니고 차후에 점진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물려도 괜찮은 종목이냐 결국 먹을만한 종목이다 라는 답안지가 나오는데 코스닥에 대한 답안지는 요거 20년 동안에 못 갔던 요런 장이 앞으로 연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멀리 보면.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간다면 서서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서서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그 단락의 조정의 성격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성격. 이런 장이 왜 연출될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코스피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은 현재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 정책들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미국도 똑같이 지금 민주당이 대기업 규제 그래서 시장이 잠깐 떨어지는 거예요. 블루웨이브라고 해서 민주당 공화당 상원 하원을 민주당이 미국이 다 차지함에 따라서 정책을 밀고 나갈 텐데 그 정책이 대기업 규제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앞으로 우리도 많이 가지 않을까라고 봐요. 저는 그 맥락도 우리나라와의 맥락도 비슷하고 코스닥에 대한 비밀 차트 방향이 저 20년 동안에 한 번도 못 갔던 저런 장이 올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오는 건 아니겠지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조정 별로 크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상승에 취해갖고 매 상승만 뭐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주식 하신 분들은 상승밖에 체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상승의 맛만 보다 보니까 하락의 맛을 몰라요. 그러니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하락의 장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이때도 그랬어요. 난리 쳤어요. 난리 쳤어. 난리를 쳤는데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내가 하락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단기와 중기와 장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장기는 괜찮다고 봐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괜찮잖아요. 뭐 아니 5개월 선이 뭐 붕괴가 됐어요. 뭐 지지권이 뭐가 붕괴가 돼? 붕괴된 건 없어요. 자, 붕괴가 된 다음에는 이제 늦겠죠, 당연히. 그럼 장기는 원래 그럼 늦죠, 당연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장기는 하루하루 일비일비한 거 아니니까 확인하고 매도한 거니까 이렇게 장기적 기준을 가지고 확인 매도하는 게 장기고 중기적인 기준 가지고 확인 매도하는 게 중기고 단기적인 기준 가지고 매도하는 게 단기이기 때문에 월봉 기준을 가지고 장기를 가지고 하게 되면 늦죠, 당연히. 그러면 장기 투자는 누가 하느냐? 장기적으로 최저가 잡았고 가만히 등락 무시하고 했던 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매도도 되죠. 그럼 이제 장기로, 그건 당연한 거죠. 장기적으로 괜찮다. 그럼 그렇다고 내가 뭐 보유해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 뜻이 아니고, 그럼 장기적으로 괜찮다 놔두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다가 붕괴되면 파괴되면 너무 늦잖아요. 늦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 개념에서는 지금 붕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저는 뭐 바닥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장기도 상관없는데 장기적으로 붕괴가 안 되어 있지만 뻔히 주봉이 하락이 나와서 그동안의 신고가 속에 이제 꺾이는 마당에 당연히 조정에 대한 여지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현금을 일부 늘린다거나 뭐 어떤 거 판다거나 인버스를 산다거나 조정에 대한 것에 대한 일단 대비하는 게 맞죠. 근데 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CS 같은 종목 가지고도 장중 상한가를 보여준 강남큰손의 이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미친 꿈의 차트 시스템이거든요. 잠깐만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 하면 돼요. 내일도. 근데 이제 이거는 요거는 여기 있죠? CS. 요거는 내일도 이런 거 할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급등 및 상한가 혹은 매일매일 수익이 나와요. 우리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저기 있어 든든해요. 든든하고 현재 우리가 나머지 진행되는 종목도 있겠죠. 9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친다면 9개 정도? 하나 빼고는 다 먹을 조식이에요. 한 개 나누고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먹을 주식이에요. 고민을 안 해요. 그리고 폭도 뭐 그렇게 많이 뭐 크게 벌어진 것도 아니고. 바닥 탈출이 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좀 몇 가지 조사를 하는데 뭐 이런 거. 이것도 내려야 되겠구나. 이게 맞지? 아닌가? 이게 내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걸 따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캡처 이렇게 이것도 그치. 그래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도 그치. 그때 화면 하나하나마다 캡처를 하는구나.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 데이터 공유 플랫폼 진화에 주목해야 된다. 워렌 버핏 투자했다잖아, 그쪽에. 자, 이런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린 공부를 해요. 이재명 대권 지지율 30% 넘었다는데, 뭐 이런 것들, 이재명 테마주도 가겠지, 뭐. 하겠죠. 이건 되는구나. 나중에 저도 풀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그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 이제 올라갈 만한 거 따로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되지. 다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지수 떨어진다고 뭐 다 떨어지나? 아니, 테마주 개별주 바닥에 있는 거 매일같이 급등하고 나오는데 뭘 종만 잘 찍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CS 같은 거, 그날 이제 찍어뒀던 것처럼, 일단 오늘도 이런 거 할 거예요. 할 건데, 근데 종합주가에서 다시 한번 마무리 좀 지고 나서 좀 설명은 이제 쭉 이어갈 텐데, 일단 아시겠죠? 이제 지수는. 조정은 그렇게 나왔던 거고, 근데 시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면서, 조정은 기회라고 바라보되, 이제 기회라고 얘기하면은, 다음 주도 증시가 떨어지면은, 아니, 무슨 기회야, 이게. 다음 주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한 5개월 선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막 내려간다는 뜻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번 달 자체에 대한 조정을, 1월 달 조정 받았으니까, 2월 달에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보고 내가 조정달이다. 그러니까 매도달이다. 그 다음 보면은, 꼭 추가적인 조정이라 단정질 수 없고, 5개월 선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깰 수도 있고, 이건 여긴 정답이 없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는 매도 보통 쳐요. 우리 주식이 3바닥, 3중고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식에는 왜 3이라는 숫자가 이게 형성되냐면 과거에 신용이 없었던 시절, 미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미수만. 지금도 미수면 되는데, 미수만 하게 되면 3일째 되는 날, 반대 매매가 나가니까, 그 다음날, 안 팔면, 3일째 되는 날 안 팔면, 3일째 보통 팔아요, 주식을. 신용으로 쏘는 것처럼 미수를 하게 되면 2.5배, 막 2배 이상 쏴요. 매수를 들어가요. 빵빵 올라가잖아요. 3일째 안 팔면 다음날 반대면 C까지 던져야 돼요. 무조건. 3일째부터 안 가는 그 습관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위축돼요. 3일 전부터. 그리고 쓰리바닥 그냥 주식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그런 3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세 번째부터는 보통 매도를 준비해요. 근데 이제 워낙 코스피가 꼭지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이제 가능성 계속 염두에 뒀죠. 아직 코스피는 주봉이 아직 나오진 않았네. 일봉 이미 나와서 떨어졌지만. 일단 지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떨어진 거고, 전략은, 그래서 연속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수에 대해서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바닥 탈출 초기의 종목들 위주로 좋은 종목 찾아서 하시면 돼요. 별로 걱정할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초반에가 영향이 세니까 내가 일단 아까도 크게 위축될 만한 조정은 아니지만 첫 조정에 거기가 가장 영향이 세요. 심지어 위축되는 시기가 첫 조정만 요 시기. 첫 붕괴일 때. 그래서 항상 첫 부분에만 제가 경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첫 조정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여지를 좀 이야기를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이제 경고를 하면서 공개를 한 게 첫 조정은 항상 제가 좀 경계를 하시라는 뜻으로 항상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써 있잖아요. 읽어봐요. 내가 27날 새벽에 28날 새벽에 있는 게 27날 장 끝나고 쓴 글이니까 이거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내일부터 뚝뚝뚝 떨어질 텐데 뭐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건 필요 없죠. 뭐 이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쓴 거예요. 내가 일부러 나중에 보시라고. 내가 이미 지수 하락할 거 이미 예고했다고. 일부러 쓴 거야. 일부러 자료 남기려고. 자, 그래서 이제 지수 알겠고 전략 알겠죠? 뭐 그렇게 하면 뭐 별로 걱정 안 해요. 그게. 근데 이제 워낙 충격이 처음에가 심리가 위축돼요. 이격이 너무 크니까 축소 과정이 있다 보니 종목들이 영향을 좀 처음에 받아요. 그러면 이제 뭐 1차적으로 본다면 요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게 전고점에 대한 뭐 돌파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구간이니까 요 정도? 900선 정도. 그럼 이제 한 차례 정도만 좀 더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반등 여지를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월요일날 내려가기가 아니고 내려가면. 근데 월요일 내려갈까요? 뭐 벌써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내일 시장은 이미 알고 있죠? 왜냐면 야간 선물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뭐. 야간 선물을 보게 되면
보면, 자, 야간 선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 내가 녹화를 안 눌렀구나. 자, 야간 선물을 보시게 되면은, 야간 선물. 이 야간 선물이에요. 보합이에요, 보합. 약간 플러스네? 자, 보이시면 7자. 내일 아침에 개파락 맞고 폭락 맞을 줄 알았죠? 미증시가 2% 빠졌다고? 야간의 반응 보세요. 아침에 개파락 맞는 거 아니에요? 자, 7자로 보세요, 7자. 자, 유튜브 계신 분들도 7자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합선 정도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야간이 이렇게 끝났지만, 야간 이렇게 끝났지만은, 이제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미익 증시가 좀 밀려서 하락 출발을 하긴 할 거야. 아마 마이너스 출발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뭐 폭락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뭐 약간 마이너스 출발하겠죠. 그리고 워낙 연속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월요일날 반등 나요, 화요일날 반등 나요, 이거는 지금은 알 수는 없고, 월요일날 떨어지면 화요일에 반등은 알겠어요. 그거는 가능할 거야 아마. 그러면 화요일날 반등에 대비해서 월요일날 조정이 저가 매수의 찬스라고 봐야겠죠. 그럼 월요일날 떨어진다고 겁먹는 게 아니고 찬스인데, 근데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도 하고 싶은 종목은 찬스는 맞아요. 하고 싶은 종목은. 지수를 가지고 논하자면 화요일 정도가 찬스고, 찬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면서 여기서 지수 기준의 반등을 노린다. 이렇게 우리 유료님들은 말씀드릴 거예요. 지수로 하자면 그거고, 금요일에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는 찬스예요. 그거는 종목 자체가 찬스라는 거예요. 왜? 하락장이라고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려할, 아니, 지금 내수가 안 좋다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 안 좋아 죽겠는데, 무슨, 여기다가 어떻게 뭐 경기를 뭐, 금리를 인상하고? 근데 이제, 워낙 과열이 됐으니까, 승구론 종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훅 빠지니까 이제 심리적 위축된 건데, 일단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한 장이니까 뭐,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빠지면은, 잠깐만요. 나중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선까지 빠졌다 쳐요. 예를 들어서. 만약 900선에서 이제 지지 못 보이고, 900선에서, 여기가 900선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까 일봉상 지지권.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800선 밑에. 그럼 여기까지 빠지면은 뭐, 기회라고 하더니만, 아니, 지수가 화요일날 반등이 나온다고 기회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단기적 기회지 중기적으로 기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간다 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서 중간에 보면서 결정하는 거고, 단기. 이게 대부분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해가 다 단기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느끼실 것 같으면은 지금은 조정이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반등 나오잖아요? 그럼, 조정 나온다 하더니만 또 반등 나오네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곧 반등이 임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아직 폭이 더 남아있고, 근데 이제 이번 반등이 나올 때, 좋은 종목들을 저는 공략을 해서 이어가다 보면, 지수가 저번 주에 충격이 컸죠. 초반이니까. 두 번째 조정은 그렇게 지수 때문에 종목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밀리지는 않죠. 처음에는 지수가 워낙 꼭대기니까 종목들이 우르르르 다 떨어진 거 똑같이. 두 번째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갈 종목인데? 그때는 이제 옥석 가리기, 흙속의 진주. 종목 차별화가 나타나요. 지수가 내려가도 갈 거는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초기, 첫 분계, 첫 하락, 요때만이라도 반드시 피하고, 그때만이라도 경계를 철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기회가 온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받고 나면 다음에 기회가 오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기회를 엿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 뭐 한번 시간의 단위가라든가 각종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이제 매매 기법들 이제 지수는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푹 주무시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던 방식으로. 근데 종목만 잘 고르면 돼요. 이적 큰 거만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요런 거만 안 하면 돼요. 삼성전자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안 돼요. 현대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 대형주.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 제 얘기는. 그리고 급등주도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한번 대박이 나왔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 얘기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개별주도 이억 큰 거, 대형주는 당연할 필요 없고. 중소형주 중에서 아직 안 떤 거, 그래서 CS를, 금요일날 제가 이제 드렸던 건데, 그래서 CS, 2,700원에 이제 매수를 이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게 보면서 미친 꿈의 차트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자동으로 종목이 기준에 의해서 종목 포착이 돼요. 자동으로. 나오는데, 야, 이게 어떻게 CS가 아무튼 그날 나왔어요, 그날.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금요일날 눈으로 보셨듯이 지수 급락하는 장에서도 난 별로 개의치 않고 그냥 해요. 왜? 전에 RF7도 잘 먹었어. 코레도 먹고, 뭐 일부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개를 한다 치면, 먹고 나오고 교체하고, 먹고 나오고 교체. 계속 교체하다 한 두세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먹었다 쳐요. 그리고 마지막 바퀴에서 일부 먹은 거 있고, 본전인 거 있고, 약간 밀린 거 있고,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밀린 게 있어요. 그래봤자 그전 계속 먹어가면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미 지수 조정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대비를 한 종목이 그게 다. 그래서 걱정할 게 또 없어 또. 너무나 끝내줘. 그 자료 내가 오늘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저녁에 새벽에 다 해놔가지고 새벽에 자료 찾고 또 저녁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자료 보면 알 거예요. 일단 그 중에 뭐 하나만 자료만 보셔도 이런 거 데이터 공유 플랫폼 앞으로 빅데이터 쪽 같은 경우 그런 거 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이 또 빅데이터. 데이터가 없이 AI 인공지능이 움직이진 않아요. 뭐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바탕으로 AI를 만들죠. 그게 중국이 세계 1위에요. 미국도 못 따라잡아요. 그거는. 왜냐면 공산국가니까 개인정보 취급하는데 좀 더 자유롭거든요. 그쪽도 우리나라 그런 관련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차트가 몇 년 동안 횡보보인 주시라 떨어질 것도 없고 또 이제 이번에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독점적 공급, 한국 시장의 독점 공급 그런 것들이 다 뻔한 것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은 안 해요. 그렇게. 전체 계좌 차원에서는 다 플러스, 전체는 플러스 당연히 난다고 보고 있고 왜냐면 9개 올라가고 하나 떨어지면 전체 계좌는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따지는 거 그렇게. 계좌 자체의 수익을 관리하는 거지 한 종목 한 종목을 다 모으는 게 그걸 목표라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먹어요. 한두 개 버리면 나머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일단 그래서 CS를 그때 신호가 이제 포착이 됐는데 일봉과 주봉과 월봉이 점진 쪽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리고 구버전, 신버전, 그리고 제가 신버전이라는 것은 과거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꿈의 차트는. 근데 한 2개월 전에 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게 미친 꿈의 차트. 미친 듯이 움직일 수 있는 걸 내가 만들었는데 속도가 빨리 붙는 거. 이런 거 CS처럼. 당일날 상한가 가고 당일날 급등하는 거. 이게 미친 꿈의 차트. 거기에 포착되는 게 수급이 들어온 거. 수급 3단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 각종 쫙 나오는 게 균형 있게 나왔었어요. 이게 그날.
그러니까 내가 9버전, 10버전, 뭐, 일봉, 주봉, 월봉, 분봉, 목, 이런 거 다 보는데, 이게 당일로 갈 수 있는 분봉과 중기적으로 갈 수 있는 주봉, 거기다 장기 월봉이 일봉 또 꾸베 차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전부 다 점진적이에요. 싹 들어가니까 든든이라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이 종목에서 아침에 9%, 10%대, 10% 초반에 든든하니까 장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다 보니까 20%확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도 괜찮다. 든든하니까. 그러니까 신호가 다양하게 잡혀야 든든하거든요. 하나 잡혀서는 뭐 그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런 신호하고 또 급이 다른 거예요. A급 신호였어 이거. CS가 A급 신호. 그래서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해요. 제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서 다 기준을 마련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이 시스템만 갖고 있으면 돈 버는 건 나는 분명히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매일 급등 및 상한가 및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실제 제가 이렇게 짜릿한 매매를 아침에 사가지고 상한가 빵 들어가잖아요. 금요일날 급락하는 장에도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폭주하는 것들이 매일 뭔가 나와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매일같이 뭔가는. 내일로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장이 이런 장에서는 보통 단타, 당일날 빵빵 갈 수 있는 거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월요일날 또 할 거고 또 그런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력적으로 수익으로 가는 종목들 또 그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전업자 다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어떤 분들 이거 보고 전업자만 하는 거 아닌가? 직장이 다 해요. 어떻게 빨리빨리 매매해요. 이거는 매수 포인트가 빠른 게 아니에요. 빠를 때도 있긴 있겠지. 근데 매수의 포인트가 여유있게 드리고 급등이 빠르게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떨 때는 뭐 매수 포인트가 빠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 직장인분들은 장 전에 드리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이노닉은 장 전에 드리고 K사인 장 전에 드리고 아르버스 장 전에 드리고 콜 장 전에 이거 다 장 전 거예요. 장이 열리기 전에 드리는데 장 전에 장 전에 거의 장전 대유는 장중 장전 옴니 장전 NS 장전 데이트는 장중 라이프 장전 장전에 드리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장중에는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잡혀요. 근데 보통 한 개 그때 CS 했던 것처럼 딱 한 개밖에 안 잡혀요. 장중에 확실한 것만 딱 찍어드리거든요. 그날 날라갔고 근데 나도 더 찾고 싶어도 더 못 찾아요. 왜냐면 각종 시스템에 각종 모든 신호 다 걸려들어야 그날 붕붕붕 가는 거를 하는데 불안하게 하면 안 되니까 막 움직임 빠를 텐데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야 되고 9버전 10버전 다 나오고 막 6개 신호 한꺼번에 싹 나오면 그거는 내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매수 들어가거든요. 의견을. 근데 그렇게 6개 싹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런 거. 근데 거기서 반절 3개가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3개 정도. 3개가 나와갖고 또 하는 게 뭐였죠? 최근에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했던 게 아무튼 그것도 못 먹지 손해본 건 아니에요. 손해본 건 아닌데 뭐였더라? 대유에이텍였나? 대유에이텍이었나? 그 3개 나왔나? 그때 신호가? 저 붕붕붕 움직이니까 그때 상한가 그쵸? 이거 상한가 쳤잖아요 그때 상한가 이거 있던 것 같아. 그 신호가 아니구나. 이건 좀 대응이 필요했었지. 이거는 그 신호 아니야.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호 나와가지고 뭐 손해가 났다? 그렇게 해서 손해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신호에서는. 그래서 신호가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해주니까 저만 잘 따라오면 편한 매매와 함께 당일날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매매 기법하고 매도하는 기술하고 시간의 단위까지 지금 공부할 거 이제 그러면 각종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매매 기술을 익히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매매를 하게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제 얘기는. 지금 시스템에 대한 원리 잠깐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점진적이니까 이게 월봉이 변곡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얘가 이게 몇 년 동안 떨어지고 몇 년 동안 횡보를 보인 상태에서 3단계 수급이니까 굉장히 했죠, 수급이. 그 상태의 밴드가 상단과 하단에 중앙선을 뚫었잖아요, 월봉이. 그래서 장기가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하루 올라갈 주식이 아닌, 그러니까 하루 정도의 어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로 좋다고 중장기로 가져가지는 않아요. 중장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꿈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최소한 뭐 장관이나 뭐 아니면 시장이나 뭔가 확률이 높잖아요. 이렇게 뭔가 뭐 한 자리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만 뭐 동네 동장이든. 그러니까 장기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단기는 일단 좀 가거든요. 어느 정도는. 장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게. 밀리면 다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버팀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가 딱 월봉이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주봉도 밴드가 뚫린 거예요, 밴드가. 근데 장대 양봉으로 뚫리는데 거래가 실렸잖아요. 월봉이 받쳐주는데 주봉이 급등권이에요.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봉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만족이 되고 일봉, 주봉, 월봉, 꿈의 상식으로 나오고 모든 신호가 다 잡히니까 그러면 이제 월봉, 주봉을 내가 스톡으로 봐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버텨주거든요. 사서 손실 날 종목은 아니구나. 당일날 꼭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 일단 손해할 것도 아닌데 일단 해보자 해서 오늘 상한가 도전. 왜? 상한가 열 수 있는 신호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매수하는 거고, 그 상한가까지 여기 들어갔죠. 근데 왜 매도 쳤냐면, 왜 매도의 이유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략이 무슨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파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땐 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잘 가던 종목도 종가 무렵에 주가가 쭈루루루 내려와 버려요, 대부분.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올라갈 때 파야 되겠구나 해서 당일날 매도를 반드시 해야 해요. 그래서 고점 매도를 때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원리 매도하는 기준, 그리고 지수,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죠, 기법. 그럼 이제 시간에 단일가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을지 같이 공부하다 보면 좀 더 또 도움이 되겠죠. 일단 오늘 오늘 29일 날 저녁에 이제 나온 이제 시간의 단일가 이제 종목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세팅 좀 하고 첫 번째 상한가 친 종목이 왜 쳤는지, 그 앞으로 이게 뭐 또 꾸준하게 관심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일양약품 우선주를 좀 볼게요. 일양약품 우선주. 요게 시간의 상한가 일단 들어갔어요. 여기는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걸 깜빡 잊어먹구나.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헷갈리네, 자꾸. 혹시, 못 보셨나? 유튜브 계신 분들? 내가 좀, 오늘 하나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또 하나는 더 뭔가 좀 해야 되겠어요. 방법을 좀 더 연구 좀 해볼게요. 이게 페이지 순서가 있어서 이게 엎으면은 뒤에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렸다 올랐다 하긴 해야 되는데 자꾸 익숙해지가 안 하고,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네. 자꾸 딴 거에 맞는까. 자, 그래서 이건 여기다 올려놓고
이쪽으로 화면을 놓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 화면 띄워놓고 보면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1학약품 우선주인데, 이거 하실래요? 시간 상한간 들어갔는데. 에이, 안 하죠. 상한간 들어갔는데, 일단은, 1항의 그 슈팩트, 만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제로 별도의 임상 없이 국내 백혈병 3상 결과로 대체해서 러시아 식약청 절차를 진행 중이네요. 그래서 1항약품 쪽이 이제 상한가 들어갔어요. 우선주하고 1항약품 둘 다. 재료가 나왔죠. 뭐 일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제가 해드리는 것은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특징을 알려드린 거지, 요거는 사라는 게 아닙니다.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특징만 알려드릴게요. 월봉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죽은 거예요. 산을 그린 거 있죠? 산을 그린 거는 원래 돌판 다음에 하는 거예요. 매물대가 요 살색 보이시죠? 요게 이제 매물대 차트인데, 매물대가 돌파가 되어야 이제 보통 매매를 시작해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거래가 빵 터지면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유튜브에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야, 아마. 이때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보통 주식을? 그러니까 일반 투자분들은 다 저런 식으로 해. 특히 이거 양심에 찔리는 분 지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 제 주위에 있어요. 그럼 왜 사냐고. 장기 투자한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 회사가 좋다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 일자 들어오세요, 지금.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보통 회원님들이, 시청자분들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런 데다가 보통 매수를 많이 해요. 잠깐만요. 네, 저런 군데다가 많이 해요. 저런 군데다가 매수를 꼭. 그래서 일단 이란약품 같은 경우에 매수의 대상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매매는 단타를 뭐 이 이슈 가지고 하려면야 할 수는 있죠. 낙폭이 과대했으니까.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을 가지고 재료가 형성됐을 때 일시적으로 매매는 가능한데, 예, 가능한데, 그렇기는 한데, 투자의 개념으로 가기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한번 산을 그린 거하고는 또 안 그린 거랑 산을 그린 거하고는 또 달라요. 산을 그린 주식은 더군다나 매매를 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재료도 무슨 개별적 재료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인 어떤 정책적 개념의 어떤 주도주 개념에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개별주에 개별주. 지금 요새 흐름도 백신, 치료제 이런 쪽이 대부분 올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매매 대상으로 삼기에는 별로 썩 탐탁치는 않죠. 그래서 탐탁치는 않죠. 근데 단타는 할 수 있겠지만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런 거 특징 좀 말씀을 드렸고요. 워낙 시장이 안 좋아서 시간 내에서 이렇게 많이 종목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들을 좀 볼 텐데,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를 뭐 큰 의미를 줄 건 아닌데,
잠깐만요. 뭐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더우전자를 볼 텐데, 더우전자. 더우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5%가 갔는데,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MN텍 주식 120억 규모 취득을 했대요. 반도체 소자. 요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이 딸리고, 대만의 TSMC라고 해서 가장 큰 위탁 생산업체, 바로 파운드리 업체라고 하죠, 반도체. 근데 그 파운드리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를 줄이고 IT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면서 차량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수요는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있는데 공급이 딸려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 파운드리 업체를 비롯해서 이런 제조업체들, 위탁 생산업체들, 그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를 인수를 하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 외에 일단 급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반도체 쪽 괜찮죠. 근데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그러니까 위탁 생산업체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잘 진출하지 않은 그런 파운드리 시장이 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도. 자세하게 나중에 유로 회원님들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반도체 하나 있어요. 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근데 AI 업체예요. AI 관련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예요. 그리고 비밀 차트가 아주 예술입니다. 예술.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걸 가지고 하면은 비밀 차트가 끝내주기 때문에 예술적인 거라 그거 하면 돼요. 이거 안 해요, 나는. 근데 이제 그냥 공부 차원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봉에서 위에 꼬리가 긴 형태가 나면서 일단 거래가 늘면 가야 되는데 상승 지향이 나온 상태에서 세 번째 봉에서 다음 달이면 내일 아침일 거 아니에요? 매수를 한다? 네, 안 하죠. 월봉이 아직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하는 건. 제가 하는 것은 월봉의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은 것이라서 그게 훨씬 좋아요. 그걸 가져 하자고요. 이거 안 합니다, 난.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사서 먹을 확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세, 네 번째부터는 안 해요. 시스빅은 시간 외에 4.7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저는 제일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날 15%, 이날은 이제 아예 죽었지. 잠깐만요. 그때가 어디였더라? 이때가 11%, 15%. 이때가 15%까지 개파락을 맞았는데, 이게 주식이 저런 식으로 갭이 크게 공이 생기면서 뚝 떨어질 정도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갭을 못 메꿨어요, 지금. 주식은 언젠가는 갭을 메꾸는데, 갭을 메꾼 다음부터는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평선 자체도, 일단 역배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래가 실리고 죽은 거라, 위에 매물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시간에 4.6% 올라갔다고 겨우 이거 가지고 내일 매수해요? 드래곤플라이가 게임 회사인데 드래곤플라이가 최근에 좀 올라갔거든요. 드래곤플라이. 근데 지금 그 시스빅이 드래곤플라이 2대 주주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스빅에 대한 어떤 우회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걸로 상승의 흐름을 보인 걸로 보이는데 드래곤플라이도 좀 부실적인 측면이 있어서 전혀 관심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스윅이 이제 움직였다 라고 지금 보이는데 이것도 나는 시스윅 원래 안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이런 갭이 너무 커요. 이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미 주봉 차트도 시세 한번 나오고 3일 그린 거라 여기서 왔다 갔다 등락 보이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닌 등락. 그래서 별로 이런 것도 할 만한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효성 TNC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미 신고가 속에서 과열에 들어갔으면은 이제 매도 칠 때가 된 거죠. 이거 뭐 꼭대기네 완전히. 이렇게 고점 돌파하다가 거래가 늘면서 고점 돌파 속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대란 거래. 신고가 속에서 그것도 꼭지점. 지수랑 똑같네. 이런 거. 똑같아 이거. 꼭지점. 이러한 꼭지점과 똑같이 여기도 꼭지점인데 고점이에요 고점. 그 상태에서의 장대 양봉은 매도의 매도. 이제 이거는 내가 시가 붕 뜨면 매도 치는 겁니다. 그 시간에서 매수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을 때는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157억 원에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해가지고 한 3%가 올라갔어 시간에. 자 그런데 3% 올라갔는데 이거는 부실주 아니에요 이거? JV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무튼 뭐, 이거는 뭐야? 불출 아니네. 실적 있네. 의료장비. 뭐 실적은 무난하네. 회사는 뭐 무난하네. 근데 이제 뭐 아주 우량주기 내면서 뭐 이익률이 이제 좋아는 지는데 뭐 나쁘진 않네. 근데 나쁘지 않네. 회사 괜찮아. 많이 좋아지고 있네. 포 PBR, 뭐 ROE, 뭐 EPS 주장순위 2,700원이죠. 근데 이제 주가가 722선을 지금 깨고 내려가죠. 항상 3년 이동평선에 722선 하늘색 선 그 위에 있을 때 투자의 대상이 되고 실리고 밀려있는 거 하는 거 아니 그 아래 있는 거. 또한 722선이 붕괴가 되고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뭐 월봉이 뭐 그나마 이제 20개 평선 위에 있으니까 뭐 하려면야 아예 못할 건 아니지만 거래가 최고로 터진 시점 절반이야 몸통이까지 깼네. 안 되겠네. 그 몸통이까지 깨질 정도면은 이거는 이제 매매 대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들을 올리고 최고 터지고 거의 깼으면 이렇게 같이 내려갈 확률이 많아요. 이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자, 그럼 셀리버리. 자,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그 제약바이오 쪽 관련 회사인데 개별적 재료예요. 2.9% 정도 시간에 올라왔거든요. 2.9%. 새 파이프라인 바이오베터 골형성 촉진제 빠른 임상 개발 위해서 알데브론과 대량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플러스 2.9% 올라간 게 뭐 대단한 호재인가 그러면?
그 정도까지 재료의 급이 아니라고 시작해서 이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신고가를 이미 터졌잖아요. 공유할 것도 없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혀 나는. 못 간다기보다는 쌍봉을 심리가 치고 내려는 과정에서 주차한 거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거래가 늘면서 상승의 지향의 봉이 나왔기 때문에 위에 꼬리가 몸통이 더 길잖아요. 이게 상승의 지향의 형태예요. 상승 지향. 그 상태에서 월봉 자체가 투자가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시간이니까 2% 정도밖에 올라오지 않을 정도면 별로 큰 재료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네, 패스 필요 없고요. 러셀은 이미 떴죠. 예, 파운드리 업황 호조로 반도체 관련주, 파운드리 관련주인데, 파운드리 쪽 이거 말고 하나 있죠? 그거 내일 아침에 할 거예요. 집중 공략.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그걸로 내일, 만약에 유료 가입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반도체 관련주로서 크게 앞으로 뜰 거라고 보는 종목에 최기영 장관이 왜 과기부 장관이 됐겠어요? 바로 AI 반도체를 키우겠다고 해서 과기부 장관이 있는데 그거 종목 이런 식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에서 뜰 수 있는 종목으로 중소형주로서 집중 공략 예정인데 만약에 가입하시게 되면 옛날 주식 버리고서 지금 회원님들이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못 가고 있는 거 그걸로 교체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내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못 가는 거 한 개 이걸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 그거에 대한 집중 공략. 결국 뭐 어차피 뭐 10개 중에 하나 못 가면 9개는 다 가고 못 간 하나를 이 AI 반도체에다가 이거 말고 이런 분야 반도체 쪽에 대한 집중 공략과 함께 이런 식으로 나중에 크게 뜰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어차피 필요한 거라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또 너무 싸요. 너무 싸. 그런 거 내일 기회를 드릴 거니까 가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물려있는 거 빠져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를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뜬 거잖아요. 뜬 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SC 엔지니어링 이거는 뭐 3자 배정에 대한 이슈로 올라간 거라 그런 어떤 배정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걸로 가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고 이건 뭐야 지분 양수도 이런 거 필요 없고 신세계 INC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2% 정도 올랐는데 뭐 지금 이걸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또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서 밀린 거 별로고 지금은 좀 테마성이 있어야 재밌지 뭐 이런 대기업 가지고 하기에는 돈을 벌기 좀 어려워요 지금. 빨리빨리 벌려면 중소형 테마주에 초기 위치에 있는 거 있어요. 좋은 거 하나생명 이것도 영업이익 좋게 나와가지고 2% 정도 시간에 올랐는데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죠. 실적으로 이지캐트 질질질질 떨어지다가 서울대병원과 뭐 200억 규모의 의료정보 시스템 종합관리 위탁 운영 용역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그냥 개별적 재료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관심 있게 보면서 할 만한 건 없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내일 집중할 종목의 반도체 그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뉴스 내용들 살펴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있구나. 여기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매매를 좀 준비 좀 해보세요. 내일 매수 예정이고 그런데 현재 보면은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에 대한 성격으로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서의 연결고리가 좀 희석되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재명 관련주가 아닌 걸로 이제 앞으로. 잠깐만요. 네, 아닌 걸로 이어지면서 이걸 하면 안 돼.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못 갔던 바닥 탈출 초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그걸 하시면 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시간에 하한가 맞았어요. 이거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 로서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은 괜찮은데,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 올라가다가 이건 이재명 관련주 앞으로 이제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좀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 일부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아야지만 이 회원님들이 뻔히 안 되는 게 보이는 게 있어요. 몇 가지는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조차 모르시고 계시니 안타깝죠. 버릴 거는 버리고 기다릴 건 기다리게 되면, 잠깐만요. 야, 이제 앞으로 수사 관련주 하나 좋은 거 내가 지금 준비해놨는데, 저것도 하면 좋겠네. 이제 앞으로 아직 뜨지 않은 수소 관련주. 원래 반도체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삼성 협력업체가 있는데, 저걸 한 게 맞긴 맞는데.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신저가로 내려가는 종목이면서도 앞으로에 대한 꿈, 미래, 이런 것들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조류독감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뭐 돼지열병, 조류독감,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일시적 테마성에 움직이는 것들은 그 당시에 뭐 조류독감, 돼지열병이 일어나면서 잠깐 가지만 나중에는 아예 죽어요, 종목이. 테마는 그때 유행 탈 때 매매를 잠깐 하는 거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신저가,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계단식으로 계속 전저점 깨지면서 내려가는 신저가 패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테마주가 신저가를 내려가는 건 절대 보유하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돌아선 다음에 재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는 거지,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장기 투자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나중에는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만 그거는 잠깐만요. 그 시간에 지금 하한가를 맞은 것 같아요. 아마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인맥으로 올라갔었는데, 이태영 사회이사의 자진 사임, 사회이사 이태영의 사임을 함에 따라서, 그게 이태영 변호사 사회이사 그 사람이 어떤 인맥으로 영향을 받은 걸로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임을 하니까 인맥으로 연결고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치 테마주는
인맥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인맥이 있는 사회이사가 나가니까 뭐 없죠 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들으셨으면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할렐루야님. 그런 인맥으로 연결고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아닌 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SN 같은 그 수상 태양광 관련주로 과거에 조 바이든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예, 조 바이든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 바이든 관련주로서의 그린 뉴딜 정책보다는 조 바이든도 그린 뉴딜 말고도 디지털 뉴딜 정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린 쪽을 옛날에 다 한 번씩 올라가서 디지털 뉴딜 정책 관련주에 대한 집중 공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로 못 먹을 거예요, 이제 이런 쪽은. 그래서 디지털 뉴딜 정책 쪽으로 예를 들어 뭐 AI주,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AI, 뭐 자율주행, 전기차,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많은 분야가 있으니까 특히 대표적인 건 인공지능이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모든 전 산업의 기본 베이스로 깔릴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주,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쪽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한국에 독점적인 공급하는 기업이 이런 종목들도 현재 우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와갖고 조 바이든 그린 뉴딜 정책 옛날에 갔던 건 이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만 이제 공개 방송 마감할 텐데 이제 초반에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종합주가 그 CS 같은 종목도 당일날 상한가 급등 이렇게까지 나오는 종목을 금요일날 들어서 금요일날 그리고 종합주가 리스트도 이미 제가 폭락까지 예고한 건데 진짜로 폭락이 나왔고 지수는 내가 못 간다고 했어요. 그것도 게시판에다가 대놓고 써드렸고 이미 26일부터 코스피 지수 하락을 이미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코로나 때도 제가 코로나도 다 피해드린 전문가고 3월 19일 날은 코로나가 박살나고 나서 바닥에서 저점까지 잡아들인 지수 고점 저점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런 장에서도 상한가가 치는 것을 잡아들일 정도로 아주 뭐 뛰어난 전문가니까 20년 노하우로 제가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왜 강남코돈이 실전 매매 최고수의 쪽집게 명품 방송인지 이 시스템의 세 가지를 가지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급락도 피해가면서 당일날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걸 잡아드린다 이거죠. 근데 뭐 100% 현금화하지 않은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죠. 일부는 떨어져도 아주 든든한 종목이라서 그런 것들은 또 이익도가 크지가 않아요. 뭐 붕괴가 되고 흐르는 것만 없으면 돼요. 앞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실 분들은 그리고 매일매일 당일날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짜릿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내일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또 짜릿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권 제가 드리니까 연장권 서비스 파격 쪽을 일단 드리고 있는데 그건 이제 종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종료할 예정이니까 언론은 결정 잘 해보시기 바라요. 어디 가도 이런 거 못 봅니다. 매일매일 급등 먹으려면 들어오시고요. 폭락까지 피하는 방송, 폭락까지 예고했던 방송, 지수 잘 맞히죠? 지수를 잘 맞추고 싶고 매일매일 급등 뭔가 먹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MTNW 아시죠? MTNW로 들어오셔갖고 강남 큰손과 같이 한번 하시게 되면 재밌는 매매가 될 거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보세요. 녹화 방송도 많이 되어 있어요. 녹화 방송도 되어 있으니까 녹화 방송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초보자분이신 것 같은데 풍력, 태양광 그런 것 쪽은 제가 아까 아니라고 그랬죠? 그쪽이 그러니까 평생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평생이 아니고 지금은 추세가 이탈한 분야예요. 예전에 다 한번 대박이 났었고 대박이 나오고 나서 추세가 이탈한 만큼 지금은 디지털 뉴딜 정책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당근 하나죠. 아시겠죠?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평생은 아니고 당분간.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 결제하시면 되고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고객센터 번호가 있으니까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